자, 이번에는 거꾸로 돌아오셔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99페이지. 자, 지금부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자, 이번엔 세 번째 테마, 부동산 시장의 균형 알아보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아까 그 시장 있잖아, 시장. 그 신도시 예정지역. 자, 요 지역의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에서의 가격, 이건 수량인데, 시장 전체 수요곡선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아까 그렸잖아요. 한 명 한 명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겁니다. 이걸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시간에 이거 그렸죠? 시장 전체 공급곡선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 점에서 이걸 균형점이다. 이걸요, 이퀄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게요.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이렇게 해줍니다.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해줄게요.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우리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나죠? 여기서 벗어나면 곧바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면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균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만약에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 수준으로.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 이만큼이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자, 사려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죠.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3,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물건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은다. 이걸요, 공급이 초과됐다 해줍니다. 공급이 초과된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누가 힘이 세냐면 사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사는 사람이 잘 보고 있다가, 자, 싸게 파는 사람 있죠? 요 사람한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0명 중에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는 되겠나요? 결국은 가격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럼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이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사는 사람 많아지겠네요. 공급의 법칙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줄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에이 못 팔겠다, 안 팔려고 줄이는 거죠.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자, 어쨌거나 물건이 한 개라도 남는 한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요 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일치하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겠네요. 더 이상. 자, 이번에는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P2 수준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 아닙니까, 이거?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초과됐다 해줍니다.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건 5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줌마들 하는 2,000명이 가서 서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파는 사람이 힘이 셉니다. 5채 내놓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사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점점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파는 사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의 법칙에 따라 원래 이만큼 살려다가 자꾸 올라가니까 아,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자, 결국은 이 점 벗어나도 바로 여기 돌아옵니다. 벗어나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학파는 크게는 이제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뭐 고전학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아니면 마샬 뭐 이런 사람들을요, 리카르도 이런 사람을요, 고전학파 경제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즈라든가 피구 이런 사람들을요, 케인즈학파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의 논리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예, 기본적인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건 극히 일시적인 현상이다. 곧바로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점에 돌아온다입니다. 벗어나는 건 극히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해줍니다. 시장은 가만 놔둔다 하더라도, 그당 놔둔다 하더라도,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돼야 한대요? 개입할 필요 없다입니다. 가만 놔둬도 균형점 이루면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 딱 일치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그대로 공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장은 남아도는 물량도 없고 모자라는 물량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답니다. 가만 놔둬도 그냥 균형이 이르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는요, 뭐 치안이나 유지하고 도둑놈이나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자, 지금까지는 그 수요와 공급이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실제는 수요가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공급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균형점이 이제 항상 벗어나도 곧바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벗어나도 곧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하거나 세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이 변하죠.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자, 거기에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건데, 자, 볼게요. 먼저 수요가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세 번째는요, 둘 다 변하는 거 생각할게요. 둘 다. 자,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P0, 요거는요, Q0.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소득이 막 부쩍 향상됐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아졌답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에 여태 했던 개가 아닙니까? 여태. 소득이 증가하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아파트 더 큰 평수 구입하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우측 아닙니까? 우측이면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자,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늘어났죠. 팔려고 내는 건 요건데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뭐야 이게 초과 공급이 생긴 거죠. 아,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때문에 신경 써서 그럽니다. 이렇게. 자, 초과 수요가 생긴 거 아닙니까? 별게 다 신경 쓰게 하네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리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못 사겠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새로운 균형점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가격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올라갔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몇 문제라고요? 100문제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물어봅니다. 알겠나요? 그럼 뭘 물어보냐? 그냥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 수량은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됐다. 이렇게 P0, 요거는요, Q0 결정됐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변해, 안 변해? 우측,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점점점점 찍어본다면 가격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물어봐요. 만약에 수요가 감소했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의 감소는 우측에 좌측에? 좌측에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그 점을 쭉 찍으면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거 물어봅니다.
가격 하락 균형 감소. 할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급이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공급의 변화. 자, 이렇게. 자,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점에서, 자,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0, 얘는요, Q0. 자, 건설사들의 기술이 무척 향상됐고, 생산 요소 가격 같은 게 하락했답니다. 자재 가격. 그러면 공급이 변해요, 안 변해? 근데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이게 공급 아닙니까? 우측, 좌측? 우측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죠? 그러면 좀 찍어본다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자, 반대로 공급이 감소했다. 그러면 얘를 어디 보내야 돼요? 왼쪽 보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면 점 찍어본다면 가격 상승, 균형 감소.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꾸 암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쓸데없는 거 자꾸 암기하지 마시고 금방 합니다. 금방. 자,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연습하시면. 자,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상승, 균형 증가. 이렇게 해서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번 이 두 가지 그림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연습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둘 다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죠? 사람들 소득도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했는데 기술, 자, 생산 요소 가격은 폭등했답니다. 그럴 수 있죠? 둘 다 변하네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 우측으로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측. 자,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요. 얘가 좌측 아닙니까? 좌측은 저쪽이죠? 네, 이쪽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로 그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 위에서 만납니다. 아직.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요 위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균형량은요? 균형량 요거죠? 이때는 균형량이 증가했네요. 맞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크게 감소했다고 치자. 여기가 아니라 팍 감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도 균형점 요거 아닙니까? 맞죠? 이때는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리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균형량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가격은 100%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데 균형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면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겠다. 그러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그래서 이 수요의 증가폭은 좀 작고 이렇게 공급의 감소폭은 크다고 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었네요.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결정되어 있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아닙니까? 근데 변화폭이 커요, 작아요? 얼마 안 된다. 여기서 여기가 얼마 안 됐죠? 근데 공급의 감소는 좌측 아닙니까? 좌측을 하면 폭은 크다는 얘기죠? 폭을 얘기합니다, 폭. 크죠? 그러면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서 여기로 갔죠? 여기 갔으니까. 자, 점을 찍어본다면 가격은 올랐어요?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가격은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해줍니다. 근데 요 두 놈은 그냥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 연습하면 돼요? 그림 그리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요걸 못하면 오류를 범하지만 그건 오류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림을 그리다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할 줄 아시면.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죠. 급한데 그래서 풀다 바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없고 머리도 헷갈리고 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자, 무조건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세요. 뭘 무시하라고요? 변화폭이 작은 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뭘 그리라고요? 변화폭 큰 거.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됩니다. 자,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죠? 여기죠? 가격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 감소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그리지 마시면 돼요. 두 개만. 자,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자, 자, 그리고 거기 우리 문제에서 자, 102페이지, 103페이지 있죠?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 집에 가셔서 그 심심하시면 찢어버리세요. 심심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버리시고 요것만 두 개 마시면 돼요. 뭐 마시라고요? 두 개 마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심하면 찢으라고 했지 무조건 찢으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16번.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볼게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감소했답니다. 자, 보세요. 자, 수요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가죠? 아, 수요의 감소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왔잖아요.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자,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거 맞네요.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1번을 내가 정확히 답을 알고 있다. 그럼 넘기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만 풀어야 되지. 그렇게 한 가지 안 씁니다.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1번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번 답하고 얼른 넘기셔야 되지. 이거 재밌으니까 2번부터 계속 해보자 하면은,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내년까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연습하는 거니까,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했답니다. 자, 공급만 증가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가니까 여기서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점을 찍으면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맞나 확인할게요. 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에 밑줄 치세요. 밑줄. 수요의 증가가 큰 경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변화폭이 큰 것만 무조건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됩니다. 수요의 증가 어디 갔어요? 수요의 증가는 여기죠? 그러니까 가격 올랐어, 하락했어요? 올랐고 균형량 증가했네요. 가격 상승, 균형량 증가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에 4번에 공급이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밑줄 치세요. 공급의 감소가 큰 경우, 공급의 감소가 어떻다고요? 큰 경우. 그러면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아니니까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네요. 가격 상승, 균형량 감소.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밑줄 치세요.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수요의 감소가 어떻다고요? 자, 무조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인지 증가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무조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의 감소가 큰 경우 수요 감소만 그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갔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입니다.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거꾸로가 아니라,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자, 1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자, 요 두 가지 할 줄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몇 번 딱 하다 보면 그냥 그림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놔도 딱 하나만 딱 그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전에서는 이게 수요 아닙니까?
이 공급이죠? 그죠? 수요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하니까, 가격 올랐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 감소는 이렇게 그러면 되죠? 공급의 증가는 이렇게, 감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미없나요? 재미가 없나 보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항상 어디 갔어요?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만나는 점에서 뭐가요? 자,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됩니다. 그죠? 근데 요 균형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이걸 공급량이라고 할게요. 공급량. 그리고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이 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죠? 공급량에서 같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일치해 놓으면 여기 나오고 얘가 일치하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뻔합니다. 뻔해서 지금 약간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거의 매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 풀 줄 아셔야 돼요. 8번 A 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은 QS는 여기 시장의 공급량은 얼마냐면 3P랍니다. 3P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요량이 그 QD는 1200-P에서 P에서 QD는요 1200 P에서 자, QD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1600 P로 변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해요? 식으로 만든 게 이거요. 이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거죠? 요게 그림 아닙니까? 이거를 마치 얘 좀 방정맞아 보이지 않나요? 방정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식이라고요? 방정은. 자, 그림이 이거 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QS는 3P다. 그러면 자, 가격이고 이 수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1원일 때는 공급량이 3개죠? 가격이 1원일 때는 3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원일 때는 6개죠? 두 곱하기 6개 아닙니까? 2원 때 6개.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3원일 때는요. 자, 3, 3, 9개, 9개죠?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 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저 그림을 이렇게 식으로 만든 거를 뭐라고요? 방정맞다 해서 뭐라고요? 방정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 아닙니까? 공급량은 요거고 수요량은 요거죠? 요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자, 3P는 이게 공급량이죠? 공급량은 요거죠? 수요량은 요거죠? 요거 똑같이 해주면 1200-P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 바뀐다고 했어요? 플러스. 그래서 3P에다 P를 더하니까 몇 P라고요? 4P가 됩니다. 자, 똥피 3장에다가 흑사리 커피 한 대 더해봐요. 그럼 몇 P가 돼요? 4P가 됩니다. 4P는 1200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때는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죠? 곱하기가 넘어가면 3000 곱하기 2는 자 6000이죠? 그러면 요거 X라고 치면 곱하기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6000을 300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1200을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300개네요. 300개가 아니라 가격이니까 300원이네요. 300원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자, 수요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근데 공급이 변했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공급은 그대로네요. 이렇게 3P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여기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식이 요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방정식이 요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공급량이 요거죠. 수요량 요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똑같이. 자, 계산해 볼게요. 3P는 자, 160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P, 3P에다 P를 더하니까 몇 P예요? 4P가 됩니다. 그러면 1600이죠? 그러면 이때는 자,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600을 4로 나누면 되죠? 요걸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이 되겠네요. P는 얼마라고요? 400. 자, 그러면 300에서 가격이 얼마가 올랐어요? 400으로 100원 올랐죠? 100원 올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오, 우리 할만하네.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이게 산수라 하기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하지. 뭐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넘기면 4P 아닙니까? 연습되면. 그러면 1200을 4로 나누면 돼요. 이것도 넘기면 이거 넘기니까 4P죠? 4를 요 1200을 4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순식간에 봅니다. 되겠지? 원래 좀 표정들이 좀 이상하네. 이거 지금 한 거 없었던 걸로 할게요. 3월 달에 다시 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머릿속에. 나가면서 이게 머리 흔들고 나가세요. 이거 없었던 걸로 할게요. 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나중에 하면 금방 합니다. 지금 약간 이제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이 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질문 있나요?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자, 아무거나 질문하면 거의 대답을 못 합니다. 관련된 것만 하세요.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3월 달부터는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는 거 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나눠드리고 할 거예요. 그건 줄 아세요? 기출문제만 잘 풀면은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기출문제는 잘 풀면 뭐가 이상하다고요? 떨어지면은 뭐냐면 그런 분들은 연구대상입니다. 연구대상. 거기 나오는 것만 계속 하는데 왜 떨어집니까? 나오는데 자꾸 쓸데없이 그 술이나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게 되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번에 이제 탄력성 해볼게요. 네 번째 테마. 네 번째 테마가 뭐예요? 탄력성. 어디 갔냐면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탄력성은 뭐냐면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요걸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옷 같은 거는 힘을 가하돼도 잘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걸요 비탄력적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요것도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탄력. 네 번째 테마를요 탄력성 해볼게요. 자, 탄력성은 우리 요거 볼게요. 아까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대림 아파트가 딱 있는데 대림 아파트 요거를요 X제 해줄게요. X제. 자, 그러면 자 볼게요. X제의 다시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거는요 공급자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공급자. 자, 수요자 입장에서 X제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많이 적었죠. 근데 맨 앞쪽에다 적는 이유가 뭐예요? 맨 앞쪽에다 적는 이유는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 대림 아파트 가격, 두 번째는요 소득 수준, 세 번째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공급자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쭉 나열했더니 대림 아파트의 시장 가격, 그다음에 기술 수준, 그다음에 생산 요소의 가격, 이런 것들이 가장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적었을 때 앞쪽으로 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이때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얘가 변할 때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냐. 자, 이때 이제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편의점에 들어갔더니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뭐야, 왜 비싸?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다른 거 사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크게 줄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도 밥을,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싸도 그냥 살 수밖에 없죠. 싼다 하더라도, 가격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밥을 한 공기 먹던 걸 하루에 10공씩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도 크게 변해야 안 변해요? 소비량 경향이 안 변한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한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득이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대림아파트 이런 것들은 고급 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소금 아시나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을 한 수 넣던 걸 10수 넣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겠죠?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크게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비하여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는, 자, 대림아파트, 얘는요 삼성아파트라자. 그러면 삼성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삼성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대림은 훨씬 더 살 수 있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대림아파트고 얘는요, 자, 스파크 승용차라고 치자. 스파크 아시나요? 스파크 아반떼 승용차라고 하자. 아반떼 승용차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아반떼는 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싸면. 근데 대림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 있어 없어요? 별 관계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번에는 자, 공급자 입장에서 얘가 변할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이다 해줍니다. 얘가 변할 때도 뭐 측정할 수 있지만 이건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자, 이 정도를 공부하는 게 탄력성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1등입니다. 요게 몇 등이라고요? 1등.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게 2등입니다. 요게 2등. 그 다음에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3등입니다. 몇 등이라고요? 3등. 자, 그러니까, 우리 영화로 친다면, 요게 이제 주연급입니다. 뭐라고요? 주연급. 요게 이제 조연급. 요거는요, 엑스트라. 근데 엑스트라가 없으면 영화가 흥행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쟁 씬을 찍는데 대장 둘이만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흥행이 돼요, 안 돼요? 둘이 꼴값 들고 앉았다 그러지. 막 쫄따구리 막 달려들어야 뭐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무시하면 얘가 화납니다. 얘도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간단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좀 알게 됩니다. 자, 탄력성을 뭐라 하냐면 이걸요, 일라스티시티 해줍니다. 뭐라고요? 일라스티시티. 이게 탄력성이다. 영어로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탄력성을 이렇게 이제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같이, 자, 맨 먼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죠? 요게 아까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주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요, 일라스티시티, 디맨드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얘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해주는데, 자, 요때 이제 요거를 그냥 액면가, 그냥 금액으로만 비교하게 되면 부동산끼리 아니면 재화끼리 비교가 곤란해집니다. 그냥 백분율 가지고 비교합니다. 얼마라고요? 백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죠. 이걸 탄력적으로 변했다 해줍니다. 얘가 10% 변했는데 얘가 한 1%밖에 안 변했죠. 이걸요, 비탄력적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측정합니다. 어떻게 측정하냐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가격의 어떻다고요?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측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은 나중에 할 건데, 예를 들어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자,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0원에서 20원 올랐죠? 2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자, 이 8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몇 프로 줄은 거예요? 항상 요게 기준입니다. 1000개에서 200개 줄은 거죠? 그죠? 20%가 줄은 건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습하는 거 그때 연습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문제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원래 가격과 수요량은 아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고 했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얘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계산 자체가 뭐가 나온다고요? 분수식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항상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100%입니다. 예외가 없는 한 100%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자, 여기다가 이게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 배 마이너스 더 붙이면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니면 절대값을 씌우든가. 절대값이라는 거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이런 것 때문에 항상 헷갈려 하십니다. 항상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부호를 무시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잖아요. 그 부호를 무시하세요. 다만, 자,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물어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시면 돼요. 계산할 때는 항상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를 무시하세요. 그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아주 깔끔합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몇 프로 상승했다고요? 10% 상승인데 수요량 90%를 줄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자, 요게 가격이 10% 변했는데 이거보다 크게 변했다는 얘기죠? 얘가 10% 변했는데 얘가 크게 변했죠?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그러면 90을 10으로 나누면 9죠?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9가 커요, 1이 커요? 9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다 해줍니다. 1보다 탔죠?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탄력. 자, 이번에는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답니다. 다 부호 무시라고 했죠? 그러면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 아닙니까?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0.1은 1보다 작은 겁니다. 이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둔하게 반응했다 해줍니다. 얘는요, 탄력적. 얘는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잠깐 음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요, 딱 10%를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죠? 10을 10으로 하니까 1 아닙니까? 요거는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어떻게 변했다고요? 단위 탄력적. 자, 늘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자, 지나가다가 호평역 앞에 가서, 술 먹고서, 잔뜩 먹고서,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10대를 때린 겁니다. 때렸죠? 그랬더니 걔가 와서, 10대 때렸더니 걔가 와서 90대 때리면서 반을 죽여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가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이걸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0대 때렸더니 걔가 와서 꿀밤 한 대 딱 때리더니 빨리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둔해요? 민감해요? 둔하게 반응했네요. 그 다음에 내가 10대 때렸더니 걔도 똑같이 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똑같이 10대 때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똑같이 반응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부호 무시하시고 이 부호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뭐 너나 간단하지 좀 어려워지네요. 이렇게 하면 얘가 변할 때 어느 정도 크게 변한 걸 얘가 10%였는데 얘가 더 크게 변했다. 이걸요 탄력적. 얘가 10%였는데 얘가 덜 변했다. 이걸요 비탄력적. 얘가 10%니까 얘도 똑같이 변했다. 이걸요 단위 탄력적인데 이런 식으로 측정해 보겠다는 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무슨 형태라고요? 그림의 형태.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콜라입니다. 콜라. 요거는요 쌀입니다. 쌀. 이렇게. 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 가격 수량인데, 자, 지금까지는 수요곡선을 뭐 대충 이렇게 45도 그렸잖아요. 여태 이렇게 그렸죠. 내가 뭐 이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자,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완만한. 근데 쌀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콜라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소비량이 팍 줄어들었네요. 올라가니까 팍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자, 내가 편의점 가서 콜라 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가격이 멀쩡한데 콜라 가격만 무지하게 오른 겁니다. 뭐 이렇게 비싸? 바로 옆에 보니까 백콜, 환타, 사이다, 비타 500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즘에 뭐 희한한 거 있잖아요. 너를 대체할 만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너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거 먹으면 될 거 아니냐죠. 크게 줄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반대로 콜라 가격만 인하됐다. 그러면 얘만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안 먹고. 그래서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근데 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는데 쌀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줄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쌀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 있나요? 밥은 삼시세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시세끼 막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뭐 설사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쌀을 한 곡씩 먹다가 10곡씩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크게 안 변한다닙니다. 왜냐하면 쌀이 주식이니까 삼시세끼 밥이 올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쌀을 대체할 만자를 찾아라. 그러면 뭐 라면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그거는 나가서 어쩌다 한번 먹는 거고, 라면을 자꾸 먹잖아, 애들. 라면 자꾸 애들 먹이면 일단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나가 담배나 피려고 하고 이러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라면은 어쩌다 한번 먹이는 거지. 계속 뭐라고요? 쌀이 보약이다. 이런 뭐 포스터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대화가 안 돼갖고. 자, 그러면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두 가지 가지고 뭘 해결한다고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래의 면적이 공급자는 총 수입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총 수입액. 자, 그리고 여기 나중에 뭐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그럼 가격은 조금밖에 내려가지 않고 그 소비량만 크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런 두 가지를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이거 이상 나가기 좀 힘드네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좀 많이 남아서. 자, 뭘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지금 내가?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요? 끝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그래서 지금 한 것도 머리에서 비우시고, 아까 계산 문제죠? 요것도 나가면서 털고 나가세요.
또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신가? 어떻게 하라고요? 털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어수선하면 안 돼요. 깔끔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수요 공비론에 대해서 이렇게 종이 한 장 나누죠? 종이 한 장 나누죠? 그게 답니다. 그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요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